수키는 60세의 한국 여성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시작으로 여기는 나이지만 그녀에게는 단지 새로운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었다. 경주의 산골 마을에서 자란 수키는 늘 연장자들의 지혜, 주변 풍경의 고요함, 그리고 어린 시절을 형성한 전통에 깊이 연결된 삶을 살아왔다. 수키는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60대에 접어들면서 진정한 나이 들매의 의미와 이 새로운 단계를 어떻게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일부 자아 인식의 가치. 세월이 흐르면서 수키는 나이 들미 드문 귀중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바로 자아 인식이다. 젊은 시절 그녀는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각 단계에서 그녀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지만 동시에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했다. 이제 60세가 된 수키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이전에는 항상 뒤로 미뤄졌던 것들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고요한 순간을 갈망했고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를 읽는 평온한 오후를 즐겼다. 수키는 어떤 활동이 자신을 생기 있게 만들고 어떤 것이 그녀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지 명확히 알았다. 이 깊은 자아 이해는 그녀를 외부 압박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젊은 시절 수키는 종종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그녀의 세대의 많은 여성들처럼 그녀는 완벽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모범적인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압박감은 점차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어떤 일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허락했고 6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규칙대로 살 권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2부 선호의 명확성. 수키가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크게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대한 명확성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요리부터 정원 가꾸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항상 그녀를 진정으로 채워주지는 않았다. 그녀의 영혼에는 그 이상을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무엇이 진정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인식하는 지혜를 얻었다. 그녀는 국화와 모란을 심는 정원을 가꾸는 단순한 행위가 자연과 그녀의 뿌리와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선택적이 되었고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활동에 집중하며 그렇지 않은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장부로서 수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젊은이들이 그들만의 길을 찾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매일을 의도적으로 살며 그녀를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3부 꽃 피울 완벽한 환경. 수키는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을 번영하게 만드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었을 때 그녀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에서 일했으며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비록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화와 고요를 갈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환경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 넓은 창문을 통해 고요한 정원이 보이는 전통 한옥은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명상하고 생각을 적으며 인생의 교훈에 대해 반추할 수 있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는 부드러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그녀에게 필요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키는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장소나 상황이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녀는 단순히 그곳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에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기보다는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웠다. 이 자신에 대한 신뢰는 나이가 들면서 얻은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였다. 4부, 삶에 대한 감사. 수키는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욱 강해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많은 이들이 노년에 겪는 통증과 제한에 대해 불평하는 반면 수키는 이 신호들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겼다. 여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감사히 여겼다. 그녀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들을 떠올리며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에 감사했다. 수키에게 이 주름들은 잘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매일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회였다. 그녀의 감사는 일상적인 작은 의식에서 드러났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녹차, 해질녘 정원을 거니는 시간, 길을 지나가며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수키에게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빛내는 일상의 실천이었다. 5부, 신체의 수용. 수키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관절은 조금 더 아프고 피부는 더 이상 젊지 않았으며 머리카락은 흰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변화들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녀는 그것들을 우아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간의 몸이 자연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봄에 다시 새싹을 틔우듯이 그녀는 나이 듦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보았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받아들이며 주름을 지혜의 표시로 축하했다. 수키는 또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돌보았지만 새로운 한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선택하여 자신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했다. 그녀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 몸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했다. 비록 그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작동했을지라도 말이다. 6부, 축적된 지혜. 세월이 흐르면서 수키는 오직 시간이 줄 수 있는 지혜를 축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쟁을 겪었고 정치적 변화를 목격했으며 자녀와 손자들을 키웠다. 모든 경험, 좋거나 나쁜 것이든 그녀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을 더 자비롭고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판단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60대가 된 그녀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통해 배운다는 것을 이해하며 더 관대해졌다. 수키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하고 지지의 말을 건네는 것임을 이해했다. 그녀의 지혜는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었고, 이는 그녀